벤치마킹 두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벤치마킹의 이제 필요성이랄지 목적, 그다음에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벤치마킹의 이제 필요성이랄지, 그다음에 벤치마킹의 대상과 벤치마킹의 과정, 그다음에 조사 방법, 유형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의 개념 적용은 크게 이제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을 파악하로부터 당신의 자아에, 내부 자아에 관심을 기울여라 해서 7가지로 이렇게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세계적 수준을 파악하라 인데, 벤치마킹의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표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쟁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랄지, 서비스의 이제 품질과 이제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산업에서 이제 배터리 기술이랄지,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표준을 정립했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제 스포츠 의류랄지 신발의 품질 표준을 이렇게 분석해서 경량화 및 스마트 슈즈 기술 이런 것 도입했고, 넷플릭스도 보면은 이제 미디어의 이제 소비자 거기들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맞춤형 그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스트리밍 시장을 이렇게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매핑을 이용하라는데, 프로세스 매핑은 이제 기업의 내부나 외부의 프로세스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영역을 이렇게 찾는 기법인데, 벤치마킹에서는 이러한 매핑을 통해서 다른 기업의 이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타의 이제 린 생산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도 개방형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도입해가지고 직원들의 그 창의적인 그런 이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장려를 했죠. 혁신적인 아이들 이렇게 장려를 했고, 자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서 고객의 이제 서비스의 질을 이렇게 높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종업원과 의사소통을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경영자와 그 말단 종업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종업원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기업이 요구하는 목표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과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의사소통을 매우 이제 중요시했고, 이런 이제 직원들의 이제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 고객 맞춤형 서비스랄지 편안한 매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접점에 있는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화된 그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앱을 경험 같은 걸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했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접점에 있는 직원들과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스타벅스는 이제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커피 시장에는 이제 우위를 이렇게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해야 된다. 벤치마킹의 핵심은 어려운 일이라도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업이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그 전사적으로 경영자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노력이 있게 필요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이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유통 과정이랄지 혁신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랄지 그다음에 이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글로벌 물류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랄지 이제 빅데이터 이런 분석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고객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그런 재고 관리랄지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죠.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해가지고서 생산으로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스템을 실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두 자동화 시켰습니다. 외에도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주 탐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사용 가능한 로켓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 우주 산업을 이끌었던 미국의 나사를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 X가 거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라인데 벤치마킹에서 중요한 요소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는 이제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제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시장 혁신을 이제 목표로 도전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이제 보수적인 선택으로 생각했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이제 대중적인 선택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랄지 자동차 디자인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서 전 세계에 이제 전기차의 표준을 어, 세우는 이제 목표를 결국 실현해냈습니다. 실현을 했죠. 이런 목표를 통해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렇게 이뤄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폰 같은 거 이제 개발을 통해서 모바일 기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뭐 구글이나 테슬라의 뭐 AI 기반 검색 엔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리밍 시장에서 이런 뭐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해 가지고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뭐 결코 멈추지 마라, 중단하지 말라인데 벤치마킹은 지속적인 개선이 이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 이러한 과정은 한 번에 이제 성공적인 변화를 통해서 끝나지 않아야 되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검색 엔진만 이렇게 제공을 했지만은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뭐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제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제 발전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4차 산업 기술 적용을 통해 가지고 물류랄지 이런 부분에 AI나 그다음에 빅데이터, 로봇,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업 등으로 확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당신 자신은 내부 자아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내적 프로세스랄지 조직 문화를 이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적인 자기 혁신을 이제 도모하게 되고 내부의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대 이제 기업의 이제 기술적 혁신을 추구했고 당시 내적인 기업이 이제 IBM 갖고 있는 내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서비스 기반의 이제 기업으로 변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BM은 내부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 중심 비즈니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랄지 그다음에 AI 기술 중심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IBM의 내부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이렇게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외에도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내부 혁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신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디즈니도 마찬가지죠. 놀이공원에서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을 벗어나가지고 스트리밍 사업까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여튼 벤치마킹은 이제 기업들이 다른 조직의 이제 성공 사례를 학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개선이랄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는 이제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이제 일곱 가지 원칙 이런 개념을 적용하고 이제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이제 혁신하고 또 외부의
우수 사례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킹의 이제 필요성인데, 벤치마킹은 이제 항상 실시해야 되고 항상 실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경영 발전이 요구될 때나 기업의 이제 경영 절차가 복잡할 경우, 그다음에 뭐 자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이 계속 나올 경우, 그다음에 경영의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는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랄지 성과를 비교하고 이제 외부의 우수 사례 이런 것들 도입해가지고 우리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제 경영 기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죠. 벤치마킹이 이제 필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5가지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발전이 이제 요구되는 상황에서 벤치마킹은 성공적인 경영 방안을 학습하고 이제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법을 작용을 합니다. 기업이 이제 성장하거나 시장의 이제 변화에 대응하려고 할 때,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경영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플과 같은 이제 경쟁자의 그 혁신적인 제품 개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을 이제 우선시하는 서비스 이제 방안을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애플의 그 브랜드 관리랄지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브랜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는 데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영 절차가 복잡하고 이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벤치마킹은 효율적인 프로세스랄지 기술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복잡한 이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의 이제 우수한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해야 되고 자사에 맞는 이제 우리 기업에 맞는 개선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인데 고객 주문이랄지 이제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적절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이랄지 표준화된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빠르고 일괄된 표준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세스의 이제 복잡함을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원 확보가 어려울 때인데 기업이 이제 자원 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벤치마킹은 자원의 그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원은 이제 제약 속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이 자원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 맞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이제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을 이제 분배한달지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폰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생산 파트너를 이렇게 주고 있고 자원의 이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이제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도 최적화했습니다. 애플은 이제 원자재와 이제 부품을 조달하고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해서 자원은 이제 제약 속에서도 최고의 품질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경쟁업체가 나타났을 때인데 그러한 경쟁업체가 이제 자사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벤치마킹은 경쟁사의 이제 전략을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 이제 적용하는 기회로 그것들을 삼아야 되겠죠. 경쟁사의 이제 강점을 분석해서 자사의 이제 약점을 좀 극복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제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키아는 이제 그 핸드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플은 그 아이폰에 밀려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잊어버렸죠. 하여튼 이런 것들처럼 시장의 대응 속도랄지 이제 기술적 혁신 부족이 결국은 부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의 변화와 혁신은 이제 공감대가 필요할 때인데 기업 내부에 이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할 때 벤치마킹은 이제 외부에서의 그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얻은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과 그 경영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경영 혁신을 위해서 고객 경험을 이제 중시하는 다른 기업들이 이제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장 경험을 이제 그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줘. 이제 디지털 현안이라든지 뭐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고객의 이제 편의를 증대시켰고 디지털 및 이제 오프라인 경험을 통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던 기업이 겪는 다양한 이제 경영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도전 과제에 이제 대응하는 중요한 이제 도구이죠.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을 이게 좀 상승시킬 수 있고, 다른 기업과의 이제 경쟁력 이런 것들도 좀 강화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기업이 이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밑바탕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원 확보의 어려움이랄지, 그다음에 업계 이제 리더로서의 이제 기업을 선도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랄지,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개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벤치마킹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경영은 이제 변화랄지 혁신을 이끌어내는 이제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다음은 이제 벤치마킹의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뭐 단순한 경쟁자의 분석이랄지, 그다음에 숫자를 측정하는 것이다, 뭐 산업 시찰이다, 뭐 단순한 모방이다, 복사다, 뭐 산업 숫자다, 뭐 쉽고 빠른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이제 경쟁사랄지 이제 다른 우수한 기업들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이제 중요한 경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이제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뭐 이제 첫 번째로 단순한 경쟁자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벤치마킹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은 벤치마킹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벤치마킹은 뭐 단순한 분석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벤치마킹은 이제 경쟁사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의 우수 사례까지도 이제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의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하는 겁니다. 경쟁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비교하는 것에 그칠 수 있지만은 벤치마킹은 이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기업이 경쟁사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할 때는 단순히 이제 제품 가격만 비교하고 서비스 품질이랄지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경쟁자 분석만 하고 진정한 이제 벤치마킹의 목표인 성장과 혁신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때는 단순한 제품이랄지 가격만 하면 안 되고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측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숫자나 뭐 성과 지표만 측정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벤치마킹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와 전략 그리고 이제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성과 지표는 이제 벤치마킹의 한 부분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비정량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뭐 조직 문화랄지 뭐 고객들의 경험이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석 요소입니다. 단순히 이제 뭐 단기적인 성과 지표만을 이제 중요시하다 보면은 본질적인 개선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매출이나 비용 결감 수치만을 이제 벤치마킹 하게 되면은, 고객의 그 서비스 개선이랄지 브랜드 가치 향상과 같은 중요한 이런 요소는 간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산업 수찰이나 혹은 관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벤치마킹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기업이 현장을 방문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이제 전략적인 학습과 분석이 이제 분석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과정이죠. 벤치마킹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 분석과 이제 프로세스 개선이고 단기적인 이런 아이디어 수집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기업이 다른 기업이 이제 본사나 공장을 방문하고 시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벤치마킹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은 그냥 정보 수집일 뿐이죠. 이런 내용들은 별로 이렇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은 프로세스 개선이랄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뭐 복사나 모방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벤치마킹은 이제 다른 기업의 우수 사례를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기업의 환경에 맞게 이제 변형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이제 단순한 복사나 이제 모방은 벤치마킹의 이제 핵심이 아니고 벤치마킹은 이제 맞춤형 개선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이제 목표와 전략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제 변형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예를 들면 이제 타사의 마케팅 전략이랄지 운영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만으로 벤치마킹 완료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이제 변화에 그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특성에 맞춘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 첫자답 뭐 이렇게 이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이제 기밀 정보랄지 기술적 우위를 얻기 위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벤치마킹은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 문제가 없어야 되고 윤리적이고 이제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기업의 이제 우수화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정보를 이제 도용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는 벤치마킹의 본질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경쟁사의 이제 기밀 정보랄지 뭐 특허 기술 그런 것들 불법적으로 이제 획득해가지고 자사에 이제 적용하는 경우에 어, 벤치마킹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도둑질이랄지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은 마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뭐 기사에 보면은 뭐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던 뭐 임원이 회사를 퇴직하고 자료를 가지고 뭐 중국에 넘어가서 뭐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 그런 걸 할지 가끔 뭐 기업의 그 인적 자원들을 이렇게 빼다가 그런 기술을 유출시켜 가지고서 자기 기업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이나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쉽고 빠른 작업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벤치마킹 자체가. 예, 빠르게 적용하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은 없습니다. 벤치마킹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기업이 변화하면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는 경우죠. 예. 하여튼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과를 추적해야 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들이죠.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지속적 개선을 목표를 삼지 않게 되면은 벤치마킹은 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빠른 개선을 하려고 그런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일회성 벤치마킹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어, 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금방 또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걸 찾게 되고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겠죠. 벤치마킹을 할 때는 지속적이고 어, 지속 가능한 그런 프로세스로서 개선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고 한 번에 시도를 해가지고서 한 번에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벤치마킹은 다른 기업의 이제 우수한 사례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자사에 맞게 이제 개선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러나 이제 종종 단순한 경쟁력 분석이랄지, 뭐 복사를 한달지, 광고하기랄지, 쉽고 빠른 작업이랄지, 뭐 이러한 잘못된 경우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제대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층 있는 이제 분석이랄지, 맞춤형 적용이랄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개선 전략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해야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벤치마킹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하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적용해야 될 그런 핵심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대상들은 이제 기업의 전략이랄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그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들, 그리고 이제 조직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대상을 명확히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특히나 요즘처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나 빅데이터, 뭐 IoT, 뭐 블록체인, 음,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벤치마킹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해서 편성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업의 이제 전략입니다. 기업의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적 계획을 이제 벤치마킹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전략이랄지 신시장 개척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관련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업은 경쟁사랄지 이제 업계 리더의 이제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기획 프로세스를 이제 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이제 핵심 사업 방향 이런 것들 정하고,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할지 이제 실행 계획 이런 것들 수립하는 과정인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성과와 그다음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줘야 되고, 하여튼 뭐 단순한 단기 목표가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장기간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 변화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핵심 전략 요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심 기술이랄지 이제 제품 같은 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R&D를 통해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10년간 유명한 산업이랄지 소비자의 니즈 이런 것들 예측해 가지고 시장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회사의 이제 존재 이유랄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기업의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테슬라의 전기차랄지 에너지 사업, 산업 이런 것들은 선도하는 전략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10년 동안 전기차랄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죠. 여기 이제 개발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지금 태양광 산업이랄지 AI 기반의 뭐 자율주행 산업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뭐 기가 팩토리 건설하는 거랄지 배터리 생산 비용 절감이나 아니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2030년까지 반도체 그 파운드리 어떤 글로벌 시장 1위를 목표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얼마 전에 이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신시장 개척이랄지 글로벌 이제 확장하는 전략인데, 기업은 이제 기존의 사업이랄지 그런 시장들은 이제
그런 포화 상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고 새로운 성장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이랄지 글로벌 확장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을 좀 해야 됩니다. 핵심 전략 요소로서는 국가별 그러니까 고객들이랄지 소비자들의 이제 니즈랄지 시장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것들 이제 국가별로 현지화 전략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지 기업과 협력해서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너십이랄지 합작 투자, M&A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글로벌 브랜드랄지 이제 로컬 맞춤 전략도 병행해서 같이 핵심 전략 요소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넷플릭스는 대부분 이제 2010년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현재 190개국 이상에 이렇게 진출해 있고 넷플릭스도 보면 현지화 전략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한국이나 보면 일본, 인도 각 국가 요소별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몇 년 전 우리나라도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이제 현지 그 제작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걸 통해 또 글로벌 이제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 가지고서 이제 이쪽에 이제 현지 유통망을 좀 강화하고 있고 지역별 스포츠 스타 마케팅 활용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지속 가능한 경영,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랄지 이제 친환경 비즈니스 구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이제 뭐 ESG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바이러먼트랄지 이제 소셜이나 이제 거버넌스 같은 것을 이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인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속 가능 경영 전략, 뭐 ESG와 관련된 것들, 친환경 비즈니스 구축 관련된 그런 핵심 전략 요소는 탄소 중립이랄지 이제 친환경 제품 개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공급망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고 윤리 경영이랄지 이제 지역사회 기업의 역할,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책임 경영, 뭐 CSR 같은 경우는 좀 강화를 해야 될 거고 어떤 투명한 기업 운영이랄지 거버넌스 쪽도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탄소 중립이나 재생에너지 활용은 거의 뭐 알리백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에 달성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2030년까지 이제 공급망이랄지 전체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한 상태고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재활용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100% 이제 사용 목표 달성하고 있고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패키징이랄지 친환경 제품을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의 이제 포장재 같은 경우도 이제 100% 재활용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뮤랄지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협약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하여튼 내연 기관은 좀 많이 축소했고 유럽에 수출하는 것들은 지금 판매 중단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랄지 수소차 이쪽에 이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장기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랄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제 기술 혁신이나 신시장 개척이랄지 ESG 전략을 동시에 이렇게 고려해야 되고 장기적인 이제 로드맵 이런 것들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항구적으로 뭐 이제 뭐 장기 전략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단기 전략도 필요한데 단기 전략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고 마케팅이랄지 이제 제품 주식 전략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것들로 도입을 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것을 적용해서 이제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 기법이랄지 뭐 이런 데도 이제 에자일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제 빠른 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급변하는 이제 시장 환경에서 기업이 이제 신속하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단기 전략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과 서비스인데, 제품과 서비스의 이제 품질이랄지 가격, 생산 공정, 뭐, 이런 주기, 어,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서 경쟁력을 이렇게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뭐, 품질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랄지, 안전성, 뭐, 기능성이랄,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되고, 가격 벤치마킹에서는 이제 경쟁사의 가격 정책이랄지, 원가 절감, 정책, 그다음에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제 자동화나 로봇, 이런 것들, 생산 기술을,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경쟁력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품질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완전 내구성이랄지 안전성, 뭐, 이런 기능성, 이런 것들 좀 비교해야 되고, 글로벌 품질 인증, 뭐, ISO랄지, 이제 FDA, 그런 기준에, 이런 것들을 좀 인증을 받아야 되고, 고객의 이제 피드백 등을 활용한, 품질 개선도 이렇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제품 품질 강화 전략을 위해서는 하여튼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 하여튼 뭐, 세라믹이랄지 실드 이런 유리를 적용해가지고서 굉장히 내구성이 튼튼하고, 소비자로부터 이제 신뢰가 증가하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토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저스트 인 타임 G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서 이런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품질 만족도 유지를 하고 있죠. 가격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가격 정책을 분석해야 되고 구독 모델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믹한 그 프라이싱이랄지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것들, 고객별 맞춤 가격 전략을 도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등 가격 정책을 이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구비종을 확보하고 뭐 베이직이나 스탠다드나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가입자 증가랄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 최적화로 이제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수요랄지 이제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하고,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평균 가격에서 좀 낮춰가지고 이게 판매를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 확대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 주기 시간을 이제 단축하는 것들, 최적화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공정 주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된 이제 AI나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가지고 좀 생산성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정을 거의 자동화돼 있죠, 여기는. 그래서 목표는 지금 보면 생산 속도를 이제 두 배로 증가한다 해서 이제 로봇 기반 시스템에 이제 생산 공정을 도입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간 생산량이 뭐 30%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생산 최적화를 위해서 AI나 이제 IoT 기반의 공정 최적화를 이렇게 실시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공정 자동화를 위해서 뭐 배송 시간을 단축하거나 물류 비용 같은 걸 절감하기 위해서 드론이랄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서 시험 적용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될 대상은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실패 확률은 낮아야 되고 성공 가능성은 높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 추천 시스템 통해 가지고서 이제 고객의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있고 하여튼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OTA 그 업데이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들이죠. 고객들이 굳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시장을 선점해서 어, 선점을 하고 있고 뭐 수소차 중에 넥소랄지 이런 것들을 출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선두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ESG 관련된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ESG 경영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조직의 성공 결정 요소인데, 여기는 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랄지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 배송 시스템, 뭐 투자 전략,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신상품의 이제 개발 주기랄지 이것도 중요한데, 하여튼 뭐 벤치마킹에서 조직의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들은, 어, 기업의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업은 신상품 개발 주기랄지 뭐 고객 서비스 체계나 배송 및 인도를 최적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들, 음?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관리하는 것들, 전략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겠죠. 이제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관리 원가를 최소화하는 것들,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신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고 이제 효과적으로 출시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쟁사의 이제 신제품 출시 속도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를 제도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애자일 방식이랄지 이제 디자인 싱킹과 같은 혁신적인 이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 가지고 고객 요구를 좀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고객의 이제 뭐 서비스 체계 같은 경우도 효율적인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하여튼 뭐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핵심 요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I 챗봇이랄지 이제 CRM 시스템이랄지 옴니 채널 그런 이제 고객 서비스랄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고객 서비스 체계를 이제 구축할 수가 있겠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사를 활용해 가지고서 AI 챗봇을 통해서 24시간 하여튼 뭐 고객 응대를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들이 언제든지 이제 필요한 제품을 검색하고 주문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스타벅스의 이제 사이렌 오더 시스템이랄지 뭐 모바일 주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 넷플릭스의 이제 AI를 활용해서 그 고객 시청 이력을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것들도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배송과 관련해서는 배송의 최적화는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보면 뭐 로켓 배송이랄지 뭐, 아니면 뭐 드론 배송 뭐, 그다음에 AI 기반의 물류 최적화 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하고 있는데, 하여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 사례를 보면 아마존의 그 이제 프라임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서 이제 프라임 회원들에게 30분 이내에 배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핵심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이제 미래 생산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죠.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사의 이제 그 R&D 투자 비율이랄지 신기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투자 전략 같은 걸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 기업에 이제 적합한 우리 기업에 맞는 유망한 그런 투자처를 또 찾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기업의 혁신적 성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발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자원을 연구개발에 이제 R&D에 투자하는지 이제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제 해당 산업에 대해서 기술 혁신을 이제 따라잡거나 이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서 이제 자사에 맞는 최적화하는 과정인데, 중요한 점은 모방이 아니라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우리 기업이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타기업 사례를 베끼면 안 되고, 우리 기업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전략, 어, 나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전략적인 이제 계획 절차 같은 경우는 장기나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어, 경영의 이제 혁신을 이끌어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일반적으로 이제 1년에서 3년을 기준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장기 목표는 이제 5년 이상, 10년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기업의 관리 원가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관리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 AI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업무를 좀 효율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도입해 가지고 자동화랄지,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나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뭐 지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 가지고서 제조 비용이랄지 이제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그런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친환경적인 경영 전략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이랄지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비용 절감이랄지 지속 가능성을 이제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도 효율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벤치마킹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벤치마킹 하면서 이제 기업이 성과 향상이랄지 이제 혁신을 위해서 외부의 우수한 사례들을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의 환경에 맞게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여러 단계를 이제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고, 각 단계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이제 체계적으로 작업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이제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것들인데, 목표 설정은 이제 벤치마킹 프로세스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되고, 목표는 좀 구체적이고 특정 가능한 형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생산성 향상이랄지, 아니면 고객 서비스 개선이랄지, 생산 비용 절감이랄지, 물류 비용 절감이랄지, 아니면 뭐 신제품 개발 속도를 단축한달지,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비교 이제 대상 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보다 이제 성과가 우수하거나 프로세스가 뛰어난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사와 이제 유사한 산업 내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우수 사례도 이제 포함될 수 있고,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할 때는 업계의 리더나 아니면 경쟁사, 아니면 동종 업계 또는 다른 산업의 선도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산업 내에서 이제 경쟁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들이고, 업계 리더는 이제 선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플이 되겠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은 다른 산업에서 이제 우수한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사례로서는 이제 애플이 이제 IBM과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운영 체계랄지 컴퓨터 사용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때 이제 모바일 운영 체계나 이제 UI 같은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수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에 맞게 이제 변형해서 아이폰이랄지 맥북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인데,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랄지 아니면 다른 경쟁사 또는 다른 산업에서 이제 우수 사례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매출이랄지 생산성이랄지 비용 등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도랄지 직원 만족도, 서비스 품질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 그래서 모두 정량적인 데이터나 정성적인 데이터 모두 수집을 이렇게 해야 되고, 생산성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시간이랄지 이제 품질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응답 시간이랄지 고객의 피드백과 관련된 것들, 재무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비용 결과이나 수익 증대 이런 것들이 있겠고, 하여튼 뭐 직접적인 인터뷰랄지 뭐 설문조사 아니면 이제 기업 이제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외에도 이제 공공 데이터랄지 산업 보고서, 뭐 벤치마킹 파트너 간의 연관 보고서
그런데 이런 자료들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월마트 매장의 운영이랄지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월마트의 이제 오프라인 시스템을 분석한 후에 온라인 쇼핑과 이제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데이터화해서 자체 이제 빠른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배출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과 격차에 관련된 갭을 분석하는 것인데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벤치마킹 대상과 이제 자사 간의 이제 차이를 분석하는 단계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자사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을 파악하고 그 사례를 이제 어떻게 자사에 적용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이제 현재 상태나 목표 상태 간의 이제 기업을 이제 분석해서 개선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이 단계에서 이제 벤치마킹이 효과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위해 기초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기업과 이제 벤치마킹 대상 간의 이제 갭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과 벤치마킹 대상을 비교해서 뭐 스와트 분석, 강점이나 약점이나 기회나 위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각 프로세스랄지 부분별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분석을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의 그 대량 생산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결과 토요타의 린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생산성,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결과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 수립으로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자사의 특성에 맞게 이제 벤치마킹된 우수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적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개선 계획은 실행 가능한 목표랄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해야 되고 우수한 사례에서 얻은 이제 교훈을 바탕으로 자사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우수 사례를 그대로 그냥 적용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특징에 맞게 변형시켜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선 뭐 예시로서는 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겠고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뭐 AI 챗봇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객 응대 속도를 향상시키고 고객의 편리성이랄지 효율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이제 로봇이랄지 뭐 빅데이터 IoT, 이런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랄지 일정 투입이랄지 뭐 필요한 자원, 뭐 자원은 이제 인력이나 기술이나 예산 이런 것들 배분하는 것들, 각 부서별로 책임을 할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선 사항을 이제 실행하는 것들인데 개선 계획을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은 이제 지속적인 관리랄지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각 부서와 팀은 구체적인 역할을 이제 믿고 실행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연한 그런 조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뭐 향상을 시킨다든가 직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랄지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교육을 뭐 진행하는 것들 이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자원인이랄지 인력을 이제 배분 후에 실행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랄지 이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CM 후에 이제 변화나 결과를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DD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 이제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디즈니의 이제 테마파크 운영 방식에 맞게 이제 고객 맞춤형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적용해서 고객에게 이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구글의 데이터 분석이랄지
광고 모델 이런 것들 벤치마킹 해가지고서 카카오톡이랄지 카카오 스토리에서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이제 구글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사의 서비스 환경에 맞게 이제 최적화된 그런 광고 시스템을 설계해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알짜배기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결과를 평가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의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죠. 이런 평가를 통해서 벤치마킹 과정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후에 이제 도입된 개선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어,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한번 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절감된 비용이랄지 고객의 피드백을 통한 이제 서비스 품질 변화 측정하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또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이고 더 발전시켜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성과 분석 후에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벤치마킹 결과의 지속적인 적용 여부랄지, 그다음에 벤치마킹의 성과랄지 실패 요인을 분석한 후에 다음 단계로 이제 개선 작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제조랄지 품질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피드백이랄지 품질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 기술을 이제 지속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러한 벤치마킹의 이제 과정은 기업이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우수 사례를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 기업의 이제 목표에 맞게 이제 변형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즉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벤치마킹 과정에서는 앞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AI나 빅데이터나 IoT, 뭐 드론, 로봇,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사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그 오다큐 백화점 관련된 기사는 우리 나중에 학생들이 링크 걸어놨기 때문에 기사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벤치마킹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벤치마킹인데, 직접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이제 프로세스랄지 기술, 그다음에 제품 등을 이제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은 직접적인 이제 정보 교환을 통해 가지고서, 벤치마킹의 대상 기업의 이제 실제 운영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이제 학습이랄지 개선점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접 벤치마킹은 주로 이제 업계 내 선도 기업들이랄지 경쟁자 또는 관련 업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직접 경쟁하는 기업이나 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현장 방문과 이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가 있고, 벤치마킹 대상을 이제 실제로 관찰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랄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 기업과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반면에 단점은 이제 현장 방문이랄지 직접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랄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 같은 경우를 직접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밀 유출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런 비밀 내용까지는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데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도 그 비밀과 관련된 절대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객관성 문제인데, 뭐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것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에는 이제 기업으로 지켜야 될, 밖으로 절대 유출시켜야 될 많은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좀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발전 방향을 보면 이제 직접 벤치마킹을 이제 물리적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뭐 AR이나 VR 기술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방문 시 수집한 데이터를 AI나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우리 기업에 맞게 그것들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이제 간접 벤치마킹인데, 기업이 이제 공개된 자료들을 가져오는 것들이죠. 요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이. 신제품이랄지 서비스랄지 관련된 것들이 다 공개된 게 많이 있죠. 그런 거나 그다음에 이제 산업보고서, 시장조사, 그다음에 이제 비공식적 정보를 통해서 다른 기업의 이제 프로세스, 뭐 성과 등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나 데이터를 다른 정보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경쟁자 외에 다른 산업의 이제 선도 대상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된 연구 결과랄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현장 방문 없이 이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바로 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랄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제 폭넓은 벤치마킹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뭐 데이터 관련된 것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자료 같은 경우는 또 빅데이터 자료 이런 거 요청을 하게 되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서 해외 시장에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벤치마킹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업에다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공개된 자료랄지 이제 직접적 자료는 이제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 기업 운영 방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적용된 프로세스랄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깊은 이해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자료는 빼놓고 대략적인 자료만 올려놓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 기업이 이제 내부 정보가 이제 부족해서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대략 윤곽만 나와 있는 자료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면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다면은 AI랄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분석 툴을 통해 가지고서 간접 벤치마킹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비교 분석하는 방식, 이런 자동화된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트 벤치마킹인데 기업이 이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의 비용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비용의 효율성인 문제랄지 자원의 이제 최적화, 운영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장점은 뭐 실제 이제 비용 구조를 비교해서 비효율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항목을 좀 줄일 수 있고 자원을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운영을 좀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비용 절감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전략이랄지 혁신적인 개선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용과 미래의 새로운 전략을 준다는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용 절감하다 보면은 실행하지 못할 그런 계획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단점이 있고 각 기업마다 이제 또 비용 구조가 다 다를 수가 있죠. 편성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같은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도 예를 들면 각 대학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학생의 복지랄지 직원의 복지랄지 뭐 교수의 복지랄지 투입하는 그런 예산이 다 틀리거든요, 학교에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이제 중요성에 따라가지고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이하게 되면은 좀 비교하는 데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은 단기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은 장기적인 투자랄지 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AI나 IoT 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일 것 같고 어,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투명한 데이터 관리랄지 자동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벤치마킹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랄지 빅데이터랄지 IoT,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들이 이제 벤치마킹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벤치마킹 방법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맞게 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AI랄지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자동화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랄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경쟁사와의 이제 성과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겠죠. 하여튼 예측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트렌드랄지 시장 변화를 예측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의 이제 실시간 벤치마킹으로서 그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이제 생산 라인이랄지 서비스 제공 현장 등에서 IoT나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경쟁사와 비교할 수도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태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이제 설비랄지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문제를 초기에 이제 발견하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소셜 미디어랄지 고객 피드백 시장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벤치마킹 대상을 효율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경쟁사가 비교할 수도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설비랄지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문제를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인데 데이터의 이제 신뢰성을 확보해서 벤치마킹 과정에서 이제 정보 신뢰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 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의 이제 유변조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파트너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스마트 계약에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와의 그 협업을 자동화하고 계약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 방법은 이제 기업의 필요와 이제 환경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이런 이제 직접 벤치마킹을 이제 끼피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지만은 비용이랄지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간접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절감되지만은 정보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코스트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비용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데 유용하지만은 이제 비용 절감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은 벤치마킹의 정확성이랄지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면 지속적인 경기 우위를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